28일 야후 파이낸스 등의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지를 인용 버크셔 해서웨이가 23일부터 27일 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1640만 주를 평균 24불 22달러에 추가 매입, 지분을 더욱 늘렸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주간 미국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저금리 연장으로 인해 다우존스 산업지수 0.61%, S&P 500 지수 1.2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5% 올랐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을 시작했지만 경제 회복은 코로나19 역제와 정부의 지원 노력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완전한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의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존금리를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나 전격 인하했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소식으로 인해 오늘 주식시장은 소폭 오름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라는 이른바 가파라는 이름의 거대 미국 IT 기업 경영진이 오늘 29일 미 하원 반트러스트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독과점과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파는 거대한 자본력으로 경합기업을 매수하거나 넷 통신 판매나 앱을 전개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져 미국과 유럽 경쟁조사당국과 미 의회에도 이를 문제 삼고 청문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가파 경영진은 의회에 각 사는 서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나아가 신흥 기업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며 시장 지배를 통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세계는 큰 회사도 필요하다고 옹호했고 페이스북의 저크버그와 구글 피차이는 자신들의 회사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 청문회를 통하여 독과점이 인정되면 그 기업들은 강제 분할됩니다. 그런데 만일 강제 분할되더라도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기업이 분할되어 주가가 떨어지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버핏 회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확대가 미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8일간 무려 12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던 버핏 회장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대거로 사들이면서 현 시점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8일 야후 파이낸스 등의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지를 인용 버크셔 해서웨이가 23일부터 27일 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1640만 주를 평균 24불 22달러에 추가 매입, 지분을 더욱 늘렸다고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억 달러 어치입니다. 바로 직전인 지난 20일부터 20일 버크셔는 사흘간에 8억 달러 3,390만 주 이상 BOA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버크셔는 올해 상반기 골드만삭스와 JP모간 체이스, US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 미국 금융 지분은 상당 규모를 매각했었습니다. 이유는 금융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매입으로 미국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워렌 버핏은 전망한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로나로 인해 미 연방 페드에서 배당 삭감하라는 규제에도 배당을 삭감하지 않은 은행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러한 저평가된 배당 친화 기업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워렌 버핏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와 같이 미국의 현재 저평가된 은행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소식은
2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퀄컴은 3분기 48억 9천 달러의 매출에 주당 0.86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순이익은 8% 증가했습니다. 또한 퀄컴은 중국 이동통신 장비 스마트폰 업체인 파웨이와 장기 특허권 협상을 체결하기도 했고, 초고속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기술 퀵차지5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퀵차지5는 퀵차지4 플러스 대비 충전 속도가 4배 빠르다고 합니다. 5분 만에 배터리 용량을 0%에서 50%까지 충전할 수 있고 15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퀄컴은 장중 1.73% 상승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AMD의 주가가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칩 지원 등의 이유로 하락할 때에 AMD의 주가는 급등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호평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AMD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주가 77불 19달러를 기록한 이후 13% 가까이 상승한 79.09달러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AMD의 주가 상승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월스트리트 추정치를 상회한 데다 연간 전망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인텔이 세븐나노 공정기술 개발이 지원되면서 인텔의 주가는 오늘 48불 07달러로 2.4% 하락했으며 올해는 거의 20%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적어도 2022년 말까지 7나노미터 칩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지만 AMD는 2023년까지 전체 시장 점유율 20%, 노트북 시장은 35%, 데스크탑은 20%, CPU는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가 지난 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신용카드 결제가 크게 줄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로 끝난 2020년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이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31억 달러에서 2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7% 빠진 48억 달러로 집계돼 애널리스트들 평균 예상치에 부합하였습니다. 비자는 이번 분기 비자카드 결제 규모가 전년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지출은 20% 줄은 반면 직불카드 결제는 3% 올랐습니다. 비자는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출의 감소로 인해 수익이 줄고 있지만 셧다운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다시 회복 가능한 우량 기업입니다. 이러한 실적 보고에도 비자 주가는 198불 58달러로 오르고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잉 2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매출은 118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131억 6천만 달러에 비해 크게 부족했고 매출은 예상보다 낮고 손실이 우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비 25% 줄었고 특히 민항기 부분 매출이 65% 급감했습니다. 다만 손실 규모는 지난해보다 작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은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항공기 생산을 줄이고 추가 감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베스트셀러 737 맥스의 추락사고 여파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까지 더해져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뒤 보잉 주가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보잉 주가는 올해 들어 50% 넘게 급락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저조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한국 시간 29일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전기차 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2단계 올렸습니다. 하지만 투자 적격 기준인 트리플 B-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등급 상승의 이유는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개선이 보이고 테슬라가 북미 지역 등 세계 대륙에 제작 공장을 설치해 늘어나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를 잠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테슬라 주가는 1.53% 오른 1499불 11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소식입니다. 최근 크루즈 업계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고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자구책으로 보유 선박 가운데 13척을 매각하고 신규 선박 인도는 늦추겠다고 밝혔지만 생존을 위해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신주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DC의 운항 금지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CDC는 선박 내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9월 말로 운항 재개 시기를 늦췄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소식이 없는 한 크루즈 선사 주가는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투자하기 안전한 종목들이 아니지만 조류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완벽한 여건이 갖춰지기 전에 오를 것이어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2023년까지 쉐보레 픽업 트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생산되는 GMC 험머 전기 트럭에 이어 또 다른 전기 픽업 트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에서 워싱턴 DC 15개 주가 중대형 전기 트럭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해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 픽업 트럭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와 15개 주는 픽업 트럭과 밴, 수송 트럭, 학교 및 대중교통 버스, 장거리 운송 트럭 등의 전기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 중대형 배기가스 제로 차량 판매 비중을 30%로 올리고 2050년에는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빠른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